근데 이번에 제가 느끼는 이재명의 실용은 무엇인가 하고 저도 아직 개념 정리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굳이 정리를 하자면 아마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시장경제 원칙을 중심으로 운용한다. 사회정책에 관해서는 우리가 국정의 두 큰 그룹을 하나는 경제 하나는 사회정책 이렇게 본다면 사회정책에 관해서는 민주당에 익숙한 진보적 또는 좌파적 어떤 그런 정책의 범주로 간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이 주장은 아마 이재명 후보 본인이 아마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죠. 그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는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10년 전에 어떤 종류의 경제적 완결성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 있던 분은 아닙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굉장히 바뀌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느끼는 게 선거용 그냥 해보는 거짓말의 집합이거나 아니면 그저 이 우클릭이라고 하는 개별 정책들이 갖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노무현만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때 강남 부동산, 뭐 삼성, 서울대 하고 구체적으로 타깃을 지정을 했죠. 초기에. 물론 중기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만. 그런데 그런 형태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기본주택이라고 얘기하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특히 이제 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비판을 쏟아냈죠. 그런데 기본소득, 기본주택하고 쭉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그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동산에 관한 최근의 발언은 이런 거죠. 투기적 소득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우리가 매입할 때의 그 충동, 본능을 부정할 수 없다.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본주택을 비판할 때 알고 있던 이재명과는 다른 얘기죠. 뭐야 이거? 네.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게 성립이 안 되는지를 이제는 본인의 입을 통해서 본인의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죠. 전혀 모순되지 않게 충분히 설명해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가 소위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념하고 달라서 어떤 이념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나무와도 같은 것이거든요.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분리될 수 없는 전체로서 우리는 이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용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용주의는 어떤 정원을 만드는데 여러 나무를 심을 수도 네. 있죠. 그러니까 어프로치는 굉장히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물론 이제 어떻게 일을 하느냐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이재명 내각에 뭐 지금 뭐 수백 명이 네.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생 꽤나 할걸요. 네. 아마 어느 분이 장관이 될지 저는 뭐 전혀 모릅니다만은 아마 죽으라고 고생 좀 하게 될 걸요. 실력과 역량을 발휘하지 않으면 네. 자리 못 지킬 것이다. 못 지키는 거예요. 괜히 그 자신 없으면 들어갔다가는 봉변당할 수도 있다. 네.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실용이 뭐냐? 들어와서 좌우당한 죽으라고 고생을 해봐라. 어떤 문제든지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만들어내라 하는 요구들이죠.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진영, 민주당, 국힘 또는 이제 보수정당, 그리고 뭐 진보정당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 보면 그게 출발이 되어서 야 우리의 지향이 뭐야? 우리는 공동대 가치가 중요하니까 분배가 더 중요해. 아니야 우리는 성장의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경쟁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을 아예 무시하고 야 이제 지금부터 실용이야.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 누가 말하자면 어떤 종류의 복지 아이템을 들고 오면 이 복지 아이템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어떤 재정에 어떤 충격과 영향을 갖는지까지를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네.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네. 그래서 언뜻 드는 생각이 기업은 경쟁을 장려하고 거기에서 규칙을 준수해라.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 대신 성장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에 매진을 하라. 그런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떤 돈으로 해주지? 청년들 10만 원 내면 우리 10만 원 못해서 만 18세 때 1억 만들어주자. 우리 사회적 합의 한번 해보자. 그럼 자식들 더 나을 거 아니냐. 이걸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던졌을 때 우리 사회가 국민들의 유권자가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들이 혼용되어서 담당 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과정을 전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설명해내기는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리적 보수 이렇게 얘기할 때 흔히 하이에크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하이에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 복지를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성장이 충분한 성장이야말로 모든 개인들에게 복지의 정대를 가지고 온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늘 행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죠. 불운의 경우도 너무나 많죠.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불운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연적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존 롤즈가 그건 좌파학자니까 존 롤즈가 쓴 얘기입니다만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불행 이나 또는 열의에 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말하자면 뭐 질병이 들었다든가 또는 뭐 태어날 때부터 무슨 어떤 종류의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두텁게 보장해 주자 하는 주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게 온건 합리주의의 보수 진영의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